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유레카 통계화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저희 교육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안내 사항도 드릴 게 있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일찍 시작할게요. 선생님들 중에 오늘 혹시 사전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있으실까요?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분석 이렇게 하셔야 되는 선생님 있으세요? 네, 그러면 해당하는 자료 만드는 것부터 분석 방법까지도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사후 분석 포함해서 같이 선생님들께 안내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게 생각보다 좀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 통계 분석 부분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실습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제가 선생님들께 안내 드리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아마 따라하실 게 많지는 않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같이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방법으로 유레카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채팅창에 다시 한번 남겨둘게요. 제가 채팅창에 다시 한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같이 해보실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제 화면을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채팅창에 남겨둔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해서 이렇게 로그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가지 안내사항부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처음으로 상시교육 일정입니다. 설문조사 부분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통계 분석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설문조사 부분 참여 안 하셨는데 들어보고 싶다. 나는 설문조사 만드는 것도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에 있는 상시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조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통계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심화교육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일정은 유레카 홈페이지에 별도로 기재를 해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화교육도 함께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유레카 홈페이지에 교육 일정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강의는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또 지금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화본은 선생님들께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작성 주셨던 메일로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놓치신 부분 있다면 해당하는 링크로 타고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녹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에 녹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싶은 부분은 제가 교육 마친 이후에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으신 분은 그 로그인 된 정보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 마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또 추첨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회의 끝났다 이러고 바로 종료하시기보다는 만족도 조사까지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뉴레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살펴볼 부분은 첫 번째로 뉴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에 대한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안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통계 분석 사용했을 때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첫 번째로 유레카에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셨을 경우에요.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셨다면 지금처럼 응답자가 생기셨을 거고요. 응답자가 생기셨다면 설문조사 관리에 있는 결과 분석에 통계 분석하기를 들어가셔서 가장 기본적인 응답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빈도표와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그래프 같은 경우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빈도표, 그리고 그래프만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이 응답 결과 상단에 있는 빈도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시게 될 경우 이 빈도표가 그대로 동일하게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빈도표를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 빈도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 분석하기 그리고 통계 분석 3.0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기 이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가 엑셀 파일로밖에 저장이 안 되거나 선생님들 컴퓨터 설정에 따라서 저장이 안 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업데이트 이후 버전인 통계 분석 3.0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계 분석 3.0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와 주실 거고요. 여기에 왼쪽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교차, 독립티, 대응티, 분산 상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들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빈도 분석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클릭해 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빈도를 확인할 문항을 클릭한 다음 화살표 아래쪽 버튼 클릭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 화면 안 나오실까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해두기는 했는데 제 화면이 혹시 안 나오실까요? 아, 다 나오고 있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 얼굴만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화면 전환을 따로 아마 해주셔야 될 거예요. 화면 전환 통해서 제 얼굴이 아니라 지금 공유된 화면 나오도록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처럼 우리가 분석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셨다면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그래프 형태를 선택해 주시고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저는 막대 그래프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설정해 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분석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나온 이 분석 결과는 화면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따로 저장을 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작업 중이었던 창은 닫아주도록 할 거고요. 유레카에서 이렇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시고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 분석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종종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조금 어려우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연령대가 너무 낮다거나 또는 인터넷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종이로다가 설문조사 받으시고 설문 받으신 결과
설문 받으신 결과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업로드해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원자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종이 설문지로 자료를 받으셨을 때 원자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0개의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원자료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원자료는 가장 첫 줄, 우리가 사용한 가장 첫 줄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되도록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개의 문항이 있지만 문항을 추가적으로 더 활용을 해주신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어나는 게 원자료의 형태이고요. 총 10명의 응답자를 예로 들었지만 응답자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한 줄씩 한 줄씩 더 쌓여 나가는 게 원자료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받으셨다.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 설문조사가 쭉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처음으로 해주셔야 될 거는 지금처럼 원자료를 바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처음 해주셔야 될 거는 쌓여있는 설문조사의 우측 상단 또는 좌측 상단에 1번, 이 아래에 있는 설문조사는 2번, 마지막에 있는 설문조사는 마지막 설문지 번호까지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죠. 이것과 동일하게 이 설문조사에도 설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설문지 번호를 다 부여해 주셨다면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면서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이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번이었던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번.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번을 입력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성별부터 쭉 입력하고 학년 쭉 입력하고 이 과정이 더 편하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오타가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오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만약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것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로의 형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선생님께서 세로의 형태로 작성을 하셨다면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기게 돼요. 선생님께서도 아마 지금처럼 원자료 만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원자료를 만드시는 과정이 생기셨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으로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이었던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번이었던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이었던 3점. 급식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이었던 2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로 한 줄이 한 사람의 응답이고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아래 칸들은 임의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칸들은 임의로 한번 채워줬고요. 저는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지금처럼 파일이 저장이 될 거고요. 다시 유레카로 넘어와서 이번엔 유레카의 세 번째 있는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통계 분석에서는 내자료 분석학이나 수업 효과성 분석 두 개 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동일해요. 선생님들께서 아무 데서나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전 지금은 내자료 분석하기로 들어가서 화면 가운데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준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하기.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빈칸이 있는지 또는 오류가 날 만한 게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설문 문항들을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석 종류는 모두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실 때, 선생님 혹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때 횟수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단계의 통계 분석을 사용하려면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시는 횟수 제한이 없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총 8가지 분석은 모두 추가 금액 없이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은 따로 분석은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자료 만들기에서 한 가지를 더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까 사전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 있다라고 말씀 주셔서 사전사후 분석도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께서 사전 사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총 2개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별도로 나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별도로 있어야 해요. 그리고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합친 통합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합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먼저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주세요.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주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다음으로 사전조사의 오른쪽으로, 사전조사에 우리가 분석할 자료 오른쪽으로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이 과정을 선생님들께 안내드리는 이유가 종종 이 방법을 반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친 파일을 보면 왼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른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석 결과만 봤을 때는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하면 긍정적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처럼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료 만들어 주실 때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몇 가지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저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줬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매칭시켜 주지 않으신다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분석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다라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분석 결과로는 매칭시켜주지 않으신 상태로 분석을 돌리신다면 분석 결과가 사전과 사후의 값이 비슷했다. 새로운 수업이 그다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 1학년 2반 1번 학생의 응답 같은 경우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사후 조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후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가끔 이 자료를 지우는 걸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학생이 사전에는 이 학생이 전학을 오지 않아서 응답을 할 수가 없었지만 사후조사 전에는 전학을 와서 사후에 대한 결과값만 있다면 마찬가지로 사전에 대한 응답값이 없다 보니까 이 응답값은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작해 주셔야 돼요. 제가 총 세 가지 선생님들께 안내 드렸습니다. 우리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은 반드시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중 하나라도 사전과 사후 둘 중 하나라도 응답이 없다면 응답이 없는 값은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처럼 파일을 합쳐주셨다면 저는 이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새로 저장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새롭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분석을 활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료는 한 가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변형하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데이터 가공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마찬가지로 작업 중이었던 창은 닫아주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유레카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통계 분석 메뉴에 수업 효과성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통합, 방금 저장했던 통합 파일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분석하기, 마찬가지로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사후 분석하실 때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사전사후 분석을 통계 기법 이름으로는 대응 표본 T 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 T 검정. 변수 리스트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이렇게 총 3쌍의 문항이 있죠. 그렇다면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각각으로 별도로 분석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이 분석 결과 보시면서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여기서 어떤 자료들 활용하셔야 되고 또 분석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라는 부분을 조금 선생님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료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적인 부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작성되어 있는 건 통계 분석 기법 중에 극히 일부일 정도로 정말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 각각의 분석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두 가지 조건들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물론 세세하게 보면 정말 다양한 조건들을 지켜줘야 되지만 우리 크게 한번 볼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변수의 종류를 알맞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변수의 종류에 알맞은 변수의 형태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변수의 종류도 변수의 형태도 우리 크게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 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 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얹혀지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럼 변수의 형태도 한번 살펴볼게요. 변수의 형태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지역도 이렇게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이런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예시가 성별에 대한 문항일 거예요. 그래서 성별에 대한 문항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게 되면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1번을 여자,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한다 라고 하더라도 설문의 응답을 받고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가나다 순서로 하면 1번이 남자여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설문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 통계 분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번이 남자든 1번이 여자든 어떠한 영향도 끼쳐지질 않아요. 지금처럼 이러한 질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1과 2의 평균은 1.5가 나오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가끔 선생님께서 1.5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별에서 중성이나 또 다른 성별을 표시를 하시려면 보기 3번이나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1.5가 나왔다라고 해서 중성이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적 변수는 지금처럼 평균을 보지 않는 대신에 전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몇 명이 되고 이건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해당하는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라면 반대되는 변수도 있겠죠. 우린 그걸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양적 변수는 연속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있겠죠. 이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럼 내 시험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지 또는 평균보다 낮은지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처럼 이 양적 변수 자체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한 가지 존재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족도나 선호도에서 사용하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5점 척도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3점 척도, 5점, 7점, 10점 상관없이 모두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예시가 5점에 대한 만족도 문항일 거예요. 5점 척도로 사용된 만족도 문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만족도 문항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온 예시 문항은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5번은 매우 만족한다의 순서로 입력된 만족도 문항이에요.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했고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이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되실 경우에는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께서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문항이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척도형 문항 같은 경우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계 분석 기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은 몇 가지 통계 분석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들이에요. 우리 빈도 분석과 평균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이 기본이 되는 분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분석의 결과는 어떻게 보고서에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요즘 많이 활용하시는 사전사후 분석, 대응표본 T검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고 분석은 어떻게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도 분석이에요. 이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 우리가 숫자보다 속성이 중요한 변수죠. 이 질적 변수에 대한 분포, 그리고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 이 빈도 분석입니다. 특히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받으셨다, 또 보고서 작성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이 빈도 분석 한 가지만 통해서도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학생들에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응답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의 10%가 남학생이었고요. 전체 응답의 90%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이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 분포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 빈도 분석만 통해서도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포함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빈도 분석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도 분석은 앞서서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스텝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빈도를 확인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그래프 같은 경우 막대나 원그래프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석 결과는 지금처럼 보고서에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대로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위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응답자가 몇 명인지,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거나 또는 보기의 숫자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가 몇 명인지 100%가 몇 명이 기준인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항상 함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가 사용한 문항과 문항별 보기에 대한 사례 수와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성별과 학교급 두 가지의 자료만 활용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자료를 더 활용해 주신다면 아래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 보고서를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한 목적이죠. 그리고 어떤 분석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방법까지 사용한 목적과 사용한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목적이죠. 빈도 분석을 실시했다. 사용한 방법까지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보고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퍼센트가 더 중요합니까? 비율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명수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부분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선생님들께서 분명 사용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중요한 게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도 분석을 진행하는 이유는 어느 집단에서 더 많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조금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명수가 먼저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게 인원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온 건지 적게 들어온 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퍼센트가 먼저 나오고 그 근거가 되는 명수를 안에 작성하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보고서의 형태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로 기술 통계량 분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평균 구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평균 구해야 되는데 평균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평균 구하실 때는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하시면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석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우리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변수 리스트에서 평균 구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하단에 있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한번 평균 점수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몇 개의 자료를 활용했는지 관측치.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 사용하셨을 때 관측치 또는 빈도 또는 자료수 이렇게 표현되는 값이 있을 거예요. 이 값들은 항상 함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관측치 값은 함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통계량 분석 진행하는 이유는 평균을 구하기 위함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과 이 평균의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최대값, 최소값, 또 외도와 첨도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평균이 중요한 거는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시는데 표준 편차가 어떤 의미인지, 표준 편차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으로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업 만족도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에요.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는 어떤 선생님께서 어떤 다른 분께서 선생님들께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국어 수업 만족도 몇 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 각각의 점수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국어 수업 만족도 평균이 한 3.8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값이 이 평균인 3.8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략 전체 응답의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이에요. 그리고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표할 수 있는 값인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더 넓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됩니다. 지금처럼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얼마나 넓게 또는 얼마나 좁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 이에 해당하는 결과값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평균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도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앞서 봤던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 여기서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총 몇 개의 자료를 활용했는지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만 사용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통계량 값들을 더 활용해 주신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결과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오전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점으로 국어 수업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는 평균이 3.88, 학교생활 만족도는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 점수까지는 따로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보고서에 작성하실 때는 표준 편차 점수까지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상이다.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께 일부러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이 중에 3점은 보통으로 사용을 하고요. 4점은 만족으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3점과 4점 사이, 이 중에서도 3.8이 넘어가면서 4점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4점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4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라고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라고 하신다면 만족에 가깝게 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또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겠어. 난 조금은 더 깐깐하게 보겠어. 라고 하신다면 3.9 얼마 이렇게 나오시더라도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때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한 가지 기준을 정해 주셨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8점인데 만족의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수학 수업 만족도는 3.83점인데, 만족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8이 넘어가는 모든 내용들은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보겠어. 라고 한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기술 통계랑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전사후 분석 대응 표본 T 검정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사전사후 분석 대응 표본 T 검정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입니다. 이 대응 표본 T 검정을 진행하실 때는 수업 전에 먼저 사전 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요. 새로운 수업 방향 또는 영상을 보여준다라거나 또는 어떠한 처리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신 이후에 수업 후에 동일한 문항으로 사후 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대응 표본 T 검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조사를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필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앞서서 자료 만들면서도 한번 안내를 드렸었죠. 1학년 일반 1번 학생의 사전 응답 오른쪽으로는 1학년 일반 1번 학생의 사후의 응답이 오도록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 전에 문항 조금 급하게 만드시고 사후조사 전에 문항을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분석을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항의 순서만 변경이 되어도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동일한 설문지 그대로를 사전조사, 사후조사 이렇게 총 두 번 응답을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최소한 문항이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이 부분은 앞서서 확인했었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고요. 이때 세 가지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 안내 드렸었죠. 먼저 왼쪽에는 사전조사, 오른쪽에는 사후조사가 오도록 그리고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시면서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석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서 분석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사전사후 분석 기법 이름인 대응 표본 T 검정, 변수 리스트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세 쌍의 사전 사후 분석이 문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세 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오실 거고요.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값들만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에 대한 평균, 우리 평균이 나오면 앞서서 표준 편차 같이 활용해 주세요 라고 안내 드렸었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안내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빈도, 관측치, 자료수 이렇게 표현된 값은 함께 사용해 주세요 라고 안내 드린 것처럼 이 빈도 값도 함께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있는 대응 표본 통계 박스는 모두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장점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필요가 없으시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대응 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근거가 되는 t 값, 그리고 이 t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을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의 확률, p-value 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0.05의 의미는 뭔지, 그럼 유의 확률, 이 p-value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 0.05의 수치를 우리는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몇 번의 오류까지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라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이야기를 해요. 100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0.05의 수치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날 확률이면 우린 이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게 라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에요. 반대로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실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통계 분석 결과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분석 결과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의 확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이 통계 분석 결과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더 적다면 우리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주실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의미는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같은 대상들에게 또는 이 모집단 안에 다른 대상들에게 똑같이 수집해서 동일하게 분석을 진행했을 경우 지금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라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0.05였죠.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0.05였습니다. 이건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난 확률을 보니까 0.000으로 나와요. 사실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위치까지 내려가면 특정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0.000으로 작성하셔도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실 때는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가 0.001이라는 수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기준이 0.001이라는 수치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때 이 수치보다 더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 0.001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집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값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날 확률이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보니까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더 적은 확률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서에는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이 나오면 함께 나와야 되는 표준 편차. 그리고 우리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t값, 그리고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p-value를 함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전체에 몇 개의 자료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저희가 가끔 이제 선생님들 보고서를 좀 검토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요청 주시면 통계분석 보고서가 잘 작성됐나 이 부분을 확인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도 어떤 한 분이 이제 검토를 요청을 주셔서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어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제가 일단 설문조사를 한번 아니 이 보고서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도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나 자료 설정하시면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또는 분석 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해당하는 선생님께서 선생님, 제가 이거 다 불길해서 그냥 떼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t값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경우 t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많이 붙게 되다 보니까 불길하다라고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자료 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가 0.8점 향상된 건 수치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오지 않았다. 다시 조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과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결론을 맺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통계를 아시는 분들께는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셔도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는 걸 쉽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선생님들께서 하신 내용들도 다시 한번 뽐내주시고 보고서 자체도 가장 친절한 형태로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즉, 이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안내해 주시기도 하면서 이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께도 가장 친절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대응표본 T검정까지 1시간 정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좀 긴 시간이었죠. 1시간 동안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바로 나가시기보다 제가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링크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우리 만족도 조사까지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조사 참여해주시면 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수정의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바로 나가시기보다 이 만족도 조사 참여해주시고 함께 종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질문 없으신 분들은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고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채팅창에 입력해 주세요. 저는 녹화만 잠깐 종료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